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 바로 계획이 틀어지는 일일 텐데요. 누구나 겪는 일이고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맞이할 때 좀처럼 평정심을 가지기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책 여행의 이유를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혜윤입니다. 오늘의 책 소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책 여행의 이유는 어느 살인자의 기억법, 오직 두 사람 등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김영하님의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작가 김영하님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가 입국심사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중국 푸동에서 한 달을 머물 것을 계획하고 한 달치 숙박비에 식사비까지 미리 지불한 상태에서 하루 만에 별 소득 없이 추방당해 돌아오게 된 것이죠. 추방을 당한 이유는 김영하님이 쓴 빛의 제국이란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의 시선이 남한과 북한 두 체제에 모두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 이슈에 민감한 중국 당국이 김영하 작가의 입국을 막은 것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비자를 준비하지 못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앞부분이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책을 처음 들고 금방 다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잡는 독자 여러분도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김영하 작가는 이 생각지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아온 추구의 플롯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추구의 플롯은 주인공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아 떠나게 되는 여행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험난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무언가를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추구의 플롯의 흥미로운 점은 주인공이 출발할 때 추구했던 그 목표는 결국 이루지 못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전혀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스탠바이 웬디의 주인공 웬디는 자폐증으로 바깥 세상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녀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나리오 공모에 당선되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시나리오를 쓰게 되지만 어떤 일에 휘말리는 바람에 시나리오를 보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든 그 시나리오를 보내고자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잇따르게 되고 겨우겨우 로스앤젤레스까지 가서 시나리오 제출도 못할 뻔한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제출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지만 진짜 목표였던 공모 당선은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웬디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돌파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그녀가 표면적으로 추구했던 시나리오 공모 당선의 밑바탕에는 사회로 나아가고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고 그녀는 시나리오 공모에는 당선되지 못하지만 결국 진짜 원했던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의 책 여행의 이유는 사람들이 여행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내 여행 또 해외 여행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 여행 그 속에서 얻게 되는 뜻밖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또 그 일들을 잊지 못해서 분노로 혹은 슬픔으로 지새웠던 밤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틀어짐 혹은 실패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와 같은 생산적인 고민을 하리라는 다짐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는데요. 재밌었던 것은 그 다짐도 잠시 스물스물 다가오는 엇박자를 내는 현실 앞에서 저의 그런 결심은 무장 해제가 되더라고요.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구입한 마이크의 음질이 별로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오늘 같은 날, 또 녹화할 때마다 발음이 꼬여서 자꾸 재녹화를 하게 되어 결국 스스로 정한 업로드 시간을 지연시켜 버리게 되는 오늘 같은 상황, 또 이 녹음을 하는 과정 가운데 손님이 계속 오고 전화가 오면서 녹화를 멈추게 되는 이 상황들,
이런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 고통과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고 그 결과값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가벼운 마음보다는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들이, 정해진 일정들이 제발 스케줄대로 무사히 진행되기를, 목적지까지 별일 없이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분노와 짜증 혹은 우울증으로 가라앉게 되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도 이런 반복 속에서 조금은, 아주 조금씩은 발전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겠죠. 김영하 작가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중국에서의 일, 그 추방당했던 일이 참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추방의 경험이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집에 돌아와 탄력을 받아 한 편의 소설 집필을 뚝딱 끝냈다고 하는데요. 원래 계획은 출국, 상하이 체류, 집필, 귀국이었는데 그게 출국, 짧았지만 상하이 체류, 귀국, 집필로 바뀐 것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정 얻어야 할 것을 얻고 있을까요?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인생이 계획의 틀어짐이라는 가면을 쓰고 두드리고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언제쯤이면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까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노바디의 여행입니다. Nobody wants you. No! God, please, no! 네, 죄송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홈그라운드를 떠나서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여행자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행지에서 여행자의 존재란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함으로 기억되기보다는 그저 이런저런 범주에 따라 분류되고 그 범주에 속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잠깐 체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놀라움 중에 하나는 제가 I'm from Korea라는 말에 North, South 라는 질문이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코리아라는 나라가 두 개라는 것을 내가 참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매우 다를 텐데 당연히 내가 남한이라는 것을 모르나? 라는 생각이 사실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것이죠. 물론 대답은 친절하게 사우스라고 했지만 또 저에게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불평조로 연설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저에겐 미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가까운 나라인데 제가 마치 북한의 당사자인 것처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분명히 다르게 분류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작가는 우리가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주고 인사해주고 말을 건네주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시선은 자신의 홈그라운드를 떠나봐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바디의 여행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다시 언급합니다.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고 부하들과 함께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행자에게는 언제나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오듯이 그와 그의 부하들은 괴물 키클롭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격은 오디세우스가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디세우스 무리는 키클롭스가 있는 곳이 아닌 그 근처의 무인도에서 잠시 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오디세우스는 굳이 가보지 않아도 되는 키클롭스 나라를 가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키클롭스의 양과 염소, 치즈 등을 발견합니다. 부하들은 빨리 이것만 가지고 얼른 돌아가자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돌아가지 않고 키클롭스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만히 잘 있는 키클롭스의 땅에 들어가서 마치 도적처럼 습격해서 그의 음식과 재산을 약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키클롭스가 자신에게 선물까지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키콜로스는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고 오디세우스에게 도적이냐고 물어봅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말에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신은 트로이 전쟁의 승자이고 승리를 이끈 트로이 목마를 계획한 사람이며 제우스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어서 자신을 알아보고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키클롭스는 코웃음을 치고 바로 오디세우스의 부하 2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장과 고기와 뼈들을 남김없이 먹어버리게 되는데요. 이 책의 작가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가 위험을 자초하게 된 원인이 그의 허영과 자만심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키클롭스에게 흔히 말하는 내가 누군지 알아? 를 시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향에서는 왕이었고 트로이에서는 영웅이었으나 돌아가는 여행길에서는 아무도 아닌 노바디라는 것이 오디세우스의 인정 욕구를 건드린 것이죠. 낯선 땅에 사는 존재들에게까지도 찬사를 듣고 싶었던 욕구. 이런 욕구는 과연 오디세우스에게만 있었던 것일까요? 김영하 작가는 소설 빛의 제국의 작가로서 폴란드 바르샤바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작자로서 폴란드에 가서 한 일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 한국어로 된 자신의 소설을 5분가량 읽은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낭독은 번역가가 폴란드어로 훨씬 길게 읽었고 그 이후 폴란드어로 책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이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작자였지만 폴란드에서의 자신은 일종의 상징으로 재단에 모셔진 것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영하 작가님은 글은 물론 말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독자들과 소통도 많이 하시는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유튜브에 김영하라고만 검색해도 강연이며 TV 출연한 수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독자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작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원활한 소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분이 아무리 외국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독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려오는 경험은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번역된 작품은 더 이상 내 작품이 아닌 해당 언어권의 문화라는 것을 인정하고 해외 초청에 가게 될 때는 그저 일종의 상징이나 증인으로 모셔지는 자신의 역할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남의 땅에서 우리의 힘은 약해지게 마련이고 그러한 자신의 나약함이 발견될 때 자신의 존재를 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오디세우스가 느낀 유혹과도 같은 것인데요. 이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숙한 여행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제 안에 부끄러웠던 인정 욕구들이 생각났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표현으로 했던 말들, 오히려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던 상황들 말이죠. 언제쯤이면 상대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어떤 곳에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에 위협당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책 리뷰를 한다고 시작했는데 늘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외에도 TVN에서 방영했던 알쓸신잡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니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행의 이유를 캐다 보니 삶과 글쓰기, 타자에 대한 생각들로 이어졌다. 여행이 내 인생이었고 인생이 곧 여행이었다. 우리는 모두 여행자이며 타인의 신뢰와 환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여행에서뿐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도 많은 이들의 도움 덕분에 굴러간다. 낯선 곳에 도착한 이들을 반기고 그들이 와 있는 동안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다 가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이 지구에 잠깐 머물다 떠나는 여행자들이 서로에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해움은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